더 새롭게, 더 재미있게 돌아온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진행의 배윤진입니다. 해설의 홍성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저번 주에 세계대회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았죠. 네,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분 네. 좋은 소식을 알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 선수단이 9대 0으로 퍼펙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한국 대표 선수단에 오늘 대결하는 두 팀의 선수들이 모두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국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 한 판의 대국만 치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한 판 중계해드립니다. 그럼 2라운드 1경기 팀들 소개해드립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8개 팀이 더블리그로 치릅니다. 정규리그는 168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포스트 시즌으로 가면 상위 4개 팀이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스텝 레더 방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는 한 경기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당구는 각자 1시간 40초 5회, 속기는 1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2위는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8개 팀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재 모두 같은 팀들끼리 이렇게 한 판씩 치르게 됐는데요. 부안금소소금 서귀포 70리, 서울 EDGC,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1승씩 거뒀고요. 나머지 4개 팀은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이 지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아직 1라운드밖에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2라운드부터 잘하면 되죠. 네, 정규리그 13판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북악약품과 부안 곰소소금이 치릅니다. 일국 장고 대결은 이도현 대 오유진인데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오유진 선수가 천태삼배 일정으로 이번에 대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조금 나중에 치러지겠는데요. 이도현 선수 아직 1승을 못했죠. 네, 그렇죠. 이도현 선수는 계속해서 주장만 만나고 있네요. 네, 오유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2국으로 가봅니다. 2국은 속기 대결 역시 오늘 중계해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오유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표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허서연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일단 김채영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 천태삼배에서 3승을 하면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채영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대결이 오늘은 보지 못하지만 정말 네. 재밌는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됐습니다. 3국은 오늘 중계를 해드립니다. 김신영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속기 대국인데요. 이 김신영 선수, 이유진 선수 각 팀의 3주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신영 선수는 사실 선발이 되기 전에 이지명에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던 선수인데 부학약품 입장에서는 김신영 선수를 삼지명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점은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네, 반면에 부안 곰소소금도 이유진 선수가 잘 두는 기사거든요. 하지만 1, 2주전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3주전 이유진 선수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오늘 한 판만 치러지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북악약품 다른 7개 팀에게 이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포석 감각부터 멘탈까지 멘탈이 가장 높은데요. 김채영, 이도현, 김신영 선수 그리고 루이 선수까지 있는데 어떤 선수가 이 멘탈에 가장 좀 중요한 점수를 받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멘탈의 갑은 루이 선수겠죠. 네, 그렇습니다. 루이 선수가 워낙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멘탈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들인 것 같고 끝내기가 약간 약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북악약품과 오늘 맞붙게 될 부안 곰소소금입니다. 역시 포석 감각부터 수읽기 끝내기, 멘탈까지 골고루 비슷한 점수인데요. 수읽기에서 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 팀은 수익기가 좀 점수가 낮지만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네, 수익기 이외에 다른 점수들은 8점 이상, 네. 꽤 높은 점수죠. 그렇네요. 이 멤버들을 보니까 오유진, 허서연, 이유진 선수가 보통 판을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이 3국 속기 대결 한 판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신영 선수도 얼마 전에 좀 큰일을 치렀죠. 네, 이틀 전이죠. 이틀 네. 전에 허영호 선수, 허영호 구단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정신이 아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따끈따끈한 새 신부입니다.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 오늘 한 판을 이겨줘야 이 양 팀에게 이 두 선수 모두 좀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판이지만 아주 중요한 대국인데요. 오늘 2라운드 1경기입니다. 부안 곰소소금 대 서울 북악약품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라운드) 1경기입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 리그는 월화수목 오전 10시에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은 양 팀의 3주전을 맡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속기 3국에서 만났는데요. 김신영 대 이효진입니다.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1국과 2국, 장고 1국과 속기 2국은 오효진 선수가 장고 1국에서 또 김채영 선수가 속기 2국으로 출전을 했지만 천태삼배 일정 관계로 오늘 대국은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허서연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이 정말 보고 싶은 한 판 중에 손꼽히는 한 판인데요. 그렇죠. 부안 곰소소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오유진, 이유진 선수가 각각 1, 3주전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허서연 선수는 아무래도 저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서연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바로 곰소소금의 성적과 좀 영향이 꽤 클 것 같거든요. 네, 허서연 선수는 이미 저번 경기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정말 궁금한데 이 판이 좀 연기됐다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오더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대국을 치르지 못했고요. 곧 이 두 대국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의 흑번입니다. 일단 뭐 바둑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김신영 선수가 착점을 할 때마다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손톱에 눈길이 가는데 네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보통 선수들이 손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손톱 관리를 그렇게 아주 잘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김신영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깔끔하게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따로 뭐 화려하게 멋을 부린다든지 하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 큰 자리로 다가가면서 백의 좌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검토실이 한산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부안 곰소소금의 그리고 서울 북악약품의 감독님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자, 부안 곰소소금의 김효정 감독을 조금 전에 만나봤었습니다. 사전 인터뷰인데요. 만나보시죠. 진짜 생각했던 것처럼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보여줄 줄을 자신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키워보자라는 마음이었고 하지만 초반은 좀 힘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성적을 떠나서 중후반이 될 때 그 친구들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둑의 내용 자체부터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특히 허서연 선수는 지고 났을 때 그 힘들어하는 게 딴 팀에서는 정말 감독이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보고 있는 저희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겨냈고 후반에는 성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이 마무리됐는데 우리 팀에서는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 후에 다른 시합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축에 허서연 선수를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었구나.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허서연 선수가 끝나면 어머니가 항상 이제 기다렸다가 허서연 선수를 데리고 가고 아주 어린 선수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 그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나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팀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더 조금 더 뭐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참 그 시기는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시기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안영준 프로가 이제 제대하자마자 낚아챘어요. 끌고 와서.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관심도 많고 열정적이고 뭐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딴 팀 코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영준 코치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그 친구가 받쳐줄 수 있어서 꽤 잘 콤비가 맞는 팀이 아닐까 싶어요. 애착이 대단하죠. 선수들에 대한 애정. 약간 걱정되기도 해. 근데 뭐 다들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사실 지자체 팀은 용병을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조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용병을 하게 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국은 사실 미리 세팅된 선수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언어적이나 여러 가지로 저는 일본 쪽이 더 편했어서 후지사 리나 선수를 작년에도 했었고 물론 뭐 참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시합을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해서라도 오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들과 분위기도 잘 맞고 어울리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굉장히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중심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는데 다른 팀도 인정하는 것처럼 부안이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 서귀포 팀이 어떻게 보면 용병도 참 못 쓰고 힘든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상당히 견고하다, 잘 짜여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부안 곰소소금의 김효정 감독 개막 전에 인터뷰였었는데요. 일단 강팀을 당연히 부안 곰소소금과 서귀포 70리를 꼽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이 색깔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아무래도 강팀으로 꼽히고 있고 확실히 용병을 쓰지 않는 팀이 강팀으로 분류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서귀포 70리가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용병을 쓰지 않고 강한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귀포 70리와 부안 곰소소금은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의 성적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이 두 팀은 그래도 무난하게 중상위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곰소소금은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일본 자국 내에 일정이 굉장히 바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참여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진 선수라는 카드가 너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곰소소금 또한 강팀이죠. 자, 그렇게 많이 수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좌상귀 쪽에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구를 쳤다는 것은 정말 안정적으로 두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쪽을 찌르면은 늘어서 이 두 점을 버림돌 삼아서 이 한 점 쪽을 자연스럽게 제압을 하겠다. 네, 그런 뜻이 될 것
그렇다면 좌하 쪽에 흙이 다가왔을 때 백이 젖혀 있는 것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신영 선수는 대체적으로 정말 안정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있고요. 네. 이유진 선수는 뭔가 전단을 구하고 싶은데 김신영 선수가 너무 침착하게 받고 있으니까 네. 좀 맥이 빠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흙은 이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간다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 좌변 쪽을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둔다고 해도 어차피 백이 또 받기도 애매한 자리니까요. 발이 느려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둔다 하면은 이 정도 지키는 게 지금은 좀 일감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세 귀가 완료가 됐고요. 우상귀 그리고 양쪽에 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에서는 매 경기마다 두 팀 중 한 팀에는 새내기 선수가 한 명씩 꼭 껴 있었거든요. 네, 이번 시즌 네. 유독 새내기 선수들이 많죠. 네, 오늘은 좀 연차가 있는 선수들이네요. 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네. 그 선수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네. 베테랑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흙이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변 쪽이나 아니면은 우상 쪽을 받아주는 것이 일감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흙이 좌변 쪽을 받는 것은 백이 먼저 우상 쪽을 양걸침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발이 좀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찍어주신 보기 중에 뭐 우변을 들어간다든지 하면 급박하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네, 우변 쪽을 들어간다면 바둑이 좀 급박하게 네.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받는다면 가장 무난하죠. 자, 아직 고민 중일까요? 착점을 하는 듯 싶었는데요. 다시 돌을 놓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생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려다가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어딜 둬도 한판인 상황, 속기대국 치고는 이유진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안곰소소금 같은 경우는 한국여자바둑리그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 해온 팀인데요. 보면 지금까지 우승팀은 인제한을 내린 서울부강약품, 포항 포스코케미칼, 충남 SG골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곰소소금도 좀 승부욕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신생팀들
보다는 좀 더 빨리 우승을 한번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시즌 전력이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우승 욕심이 날 거고 음. 김유정 감독도 그 점을 내비쳤죠. 그렇죠. 개막식 때도 항상 이 부안 곰소소금의 우승을 외쳤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몇 년간 성적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김유정 감독도 그 전에는 사실 플레이오프에 시즌 중반쯤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중반에도 우승을 목표로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상규에서는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네, 백도 계속해서 우상 쪽을 붙여간다든지 하면서 우변 쪽을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흙이 날일자로 받은 상황에서 우변까지 침입을 허용을 한다면은 백돌이 좀 일방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도 날일자로 달린다든지 아니면 붙여서 네. 네, 우변 쪽을 살피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일 겁니다. 자, 백은 좌상과 좌하는 탄탄하게 받아뒀기 때문에 유일하게 엷은 곳은 우변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엷은 곳을 찾아보면 하변인데요. 하변은 백이 먼저 두더라도 큰 게 없을까요? 네, 하변 쪽도 물론 큰데요. 네. 하변 쪽도 크지만 그래도 우변이 좀 더 급해 보이긴 합니다. 네. 하변 쪽은 흙도 돌을 좀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변 쪽은 가볍게 처리하기에는 어느 한쪽에 잡히면 너무 크거든요. 예. 네, 지금처럼 붙여서 정리하는 게 가장 많이 두는 수법 중에 하나죠. 네. 자, 나머지 귀, 우상귀까지 정리를 들어갑니다. 여기선 평범하게 뭐 단수 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단수 치고 있는 게 일감이고요. 백이 네. 넘어갔을 때 그 다음의 선택이 아마 미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밀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밀지 않고 그냥 날일자를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미는 네. 게 좀 더 타이트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좀 더 확실하게 혹시나 그냥 이었을 때 백이 변신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까지 없앴습니다. 어쨌든 이유진 선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걸 보면 귀로 늘었을 때는 백이 그곳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좋았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죠. 미는 자리가 백의 모양도 커지지만 흙의 모양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네. 자리는 지금은 필수의 자리고요. 아, 밀던지 아니면 날일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날일자는 백도 한 점을 끊어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빼고 이쪽을 차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흙도 좀 더 타이트하게 밀어가면서 다음 수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날 일자는 미는 것보다는 좀 느슨한 느낌은 드는데요. 백이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글쎄요. 백도 여기를 끊어서 잡는 게 받는 수인데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좋은 자리고 아니면 상변 쪽을 침입할 수도 있는데요. 흙은 나중에 이쪽을 늘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먼저 우변 쪽을 좀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느는 것도 좋아요. 네. 김신영 선수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흙도 지금은 이 두 점 쪽을 찔러서 30초. 하나, 제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좌변 버리고요. 네, 좌변 쪽은 두더라도 만약에 중앙 쪽을 한 번 더 흙이 지키면은 여기 상변 쪽에 집이 집인가요? 집이겠죠? 네, 그래도 집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변 쪽이 크기 때문에 예.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유진 선수는 사실 1라운드 때 김상희 선수와 대국에서 중반에 자신이 확실히 좋다, 거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도 좀 유리했고요. 그런데 그 바둑을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국 좀 더 부담은 되겠죠. 30초. 하나, 둘, 김상희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여섯, 인정은 받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일단 어린 선수잖아요. 네. 이유진 선수 본인에게는 좀 자존심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유진 선수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딱히 상변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상변 쪽을 키우는 게 일감으로 보이긴 했는데요. 네. 만약에 집이 된다면 좌변보다는 상변이 크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상변 쪽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두 기사는 상변 쪽은 어차피 큰 집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김신영 선수도 계속해서 상변보다는 하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말로 또 계속해서 상변 쪽을 키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30초. 뭐 이쪽을 지킨다든지 네. 셋, 넷, 다섯. 상변 쪽을 키우는 게 좋거든요. 여덟. 네. 손해를 안 보고 키우겠다. 네, 지금처럼 밀어서 두는 것도 좋아요. 네, 어찌됐든 방향이 상변 쪽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좌상 쪽에 흑돌이 모이게 되면 백의 사활도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의 사활은 현재 다 막힌다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다 막히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고 그냥 네. 이쪽을 느는 순간 이 백돌 자체 내에서는 못 살아요. 막더라도 이쪽을 막으면은 여기에 돌이 하나 더 있어야 사는 형태입니다. 네. 양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생입니다.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젖힐 수도 없고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글쎄요. 이쪽으로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받는 수인데 네. 늘고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흙이 지킬 수가 있어서
이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확실히 백이 네. 여기도 돌이 온 다섯, 이상에는 상변 쪽을 여섯, 견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덟, 지금 그 수는 이쪽을 밀어 올리면은 있는 게 선수니까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네. 좀 모양을 좋게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막는다든지. 미리 해놓기는 30초. 아까우니까 흑의 응수에 따라서 셋, 있는 교환을 네. 해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흑도 일감은 이쪽을 젖히는 겁니다. 여덟, 그냥 받네요. 백에게 리듬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흑이 받은 수로 이쪽을 젖히게 된다면은 백은 있는 교환을 해야 돼요. 하지 않는다면 흑이 단수 치고 당장 끊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이쪽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막아간다면은 이 자리가 또 필수죠. 받을 때 중앙을 지키면 네, 상변 쪽의 모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이유진 선수는 어찌됐던 좌변 쪽의 손해를 보기 싫다. 네, 계속해서 지금 30초. 펼치는 작전이 네. 좌변 쪽을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받아서 지켰습니다. 그곳에 약점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자리를 느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는다든지 네. 붙인다든지 뭔가 이 상변 쪽을 향하는 게 좀 더 좋은데 이제는 김신영 선수도 30초. 하나,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냥 셋, 이런 자리를 다섯, 들어간다든지 여섯, 이곳이나 일곱, 이곳을 들어간다든지 여덟, 아홉, 아니면은 찌르고 급소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의 잽이 되겠네요. 자, 백은 한 텀을 벌었습니다. 상변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네, 어찌됐든 백은 상변 쪽을 견제를 하고 흑도 다가가는 방향이 이쪽 부근이 맞을 것 같아요. 이곳에 찌르고 30초. 하나, 둘, 셋, 넷, 급소를 다섯, 두는 게 여전히 여섯, 아파요. 일곱, 여덟, 아홉, 받기가 껄끄럽네요. 네 번 남았습니다. 이거 덮어 씌워서 못 잡나요? 네, 마음은 잡고 싶죠. 일단 집은 다 백이 차지를 하고 예. 상변까지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잡고 싶은데 사실 저런 돌을 잡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김신영 선수가 뭐 괜히 여기까지 들어간 게 아니겠죠. 네, 흑도 지금은 욕심이 나더라도 좀 참고 30초. 하나, 일단 자신의 약점을 좀 돌보고 나서 공격하는 게 네.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는 계속해서 이유진 선수는 좌상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늘어간 예. 것은 이유진 선수는 이제는 손을 빼면은 찔렀을 때 백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 자리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호구를 친 것과 비슷한 30초. 네. 맥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섯, 이유진 선수는 여섯, 우측보단 좌측을 지킨 건데요. 역시 김신영 선수는 이 자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백도 준다면 이쪽을 찌르고 두는 게 좀 더 흑 모양을 괴롭히는 수였는데 이거는 흑도 밀어서 지키는 자세가 괜찮아요. 백이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호구를 칠 수가 있으니까 네.
흑도 자세가 괜찮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은 찌르거나 하는 당연한 선수 교환은 아껴놓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은 해놓는 것이 확실했군요. 자, 일단 흙이 받기 전에 한 수 교환을 하면서 초읽기 벌었고요. (30초) 하나, 지금 반발한다면 이 자리를 두고요. 넷, 백이 다섯, 찌를 때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 4점을 가볍게 아. 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은 자칫하다가는 방금 급소를 둔 한 그렇죠. 점이 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셋,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이 자리를 찌르지 않는다면은 이 한 점이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남았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지금 찌르는 게 가장 좋아요. 흙이 막으면은 끊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나간다면 네. 흙이 오히려 이 2점을 살리다가 자연스럽게 이 상변 쪽의 흙돌이 자연스럽게 이 상변 쪽의 흙돌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당장 이곳을 막기에는 좀 상변 쪽이 신경이 쓰이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점이 외로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한 점이 네. 자연스럽게 잡혔죠? 잡히는 느낌이죠. 네. 하나, 이유진 선수는 날일자로 둔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여섯, 선택이고 여섯,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도 지금은 좋아요. 아홉. 네, 일단 상대적으로는 백이 더 약하다고 보고 한 칸으로 버텼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생각은 뚜렷하네요. 상변만 수습이 된다면은 그래도 도처에 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30초) 하나, 둘, 제가 봤을 때는 상변 쪽에 백이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쪽을 찌르면은 백이 중앙 쪽을 연결하려면 이 자리를 선수를 해야 되고 필수네요. 네. 그렇지만 상변 쪽을 산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중앙 쪽을 크게 찔렀을 때 그냥 안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좀 마음은 편해요. 네. 흙도 지금 물어보나요?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아낌없이 여길 들여다봤다는 건 30초. 좌상보다는 상변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자, 이유진 선수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역시 바로 잊지 않는다는 건 좀 더 득볼 수 있는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네. 그 자리를 바로 잊고 싶진 않거든요. 네. 만약에 흙이 바로 있는 수를 둔다는 것은 백이 상변 쪽을 두면은 이곳을 당장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상황일 때만 지금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중앙 쪽으로 두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찌른 곳 옆에 있는 102점이 요석일 때 교환을 먼저 해둡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받는 게 아, 찝는 게 있나요? 30초. 하나, 둘, 찝는 게 있다면은 네. 백이 이렇게 받기는 좀 다섯. 어렵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쌍립 썼다는 건 흙이 이으면 다시 좌상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일까요? 흙이 이으면은 네. 이 자리까지 이어서 버티겠다는 뜻 같아요. 네. 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30초. 하나, 둘, 네, 역시 상변을 한 수 더 둔다고 해서 큰 집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버팁니다. 흙이 끊는 자세가 워낙 좋았던 곳 백이 연결해 가면서 중앙 쪽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선택인데요. 네. 상변 쪽을 젖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중앙 쪽을 씌울지. 아, 그렇게까지 가능한가요? 30초. 하나, 네, 흙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네. 넷, 다섯. 아직 좌상이 못 살았으니까. 네, 좌상 쪽이 네. 아직은 못 살아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공격하는 수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네. 네, 물론 좋은 수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을 들여다본 것은 네, 지금 백이 이쪽을 치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여다본 거거든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도 자세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쌍립을 서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중앙 쪽으로는 행마가 수월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 이유진 선수는 이 한 점이 좀 껄끄러웠나 봐요. 네, 그런 거 같기는 한데요. 네. 좀 치받는 걸 강요해서 이 호구로 지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중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백은 양곳마로 펼쳐져 있고요. 네, 유진 선수는 현재 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상변에서의 승부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